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주식할 때 사용하는 사이트들이랑 그 이름만 줄 쓰는 게 아니고 그런 사이트들 사용하는 방법이랑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이게 이제 제 사이트가 아니고 채널 메인 화면인데 메인 화면 맨 앞에 있는 게 주식할 때 꼭 봐야 하는 사이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유튜브 맨 처음 시작할 때 만든 거고 너무 오래됐죠. 5년 전이에요. 그리고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되고 있었고 제가 몇 년 동안 좀 잘 안 하다 보니까 이거를 바꿔야지 하다가 오늘 이제 좀 업데이트하게 되네요. 보면 화질도 너무 옛날 거고 내용도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모장에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 좀 쳐낼 건 쳐내고 좀 줄여봤어요. 자, 처음으로 이제 네이버. 다들 이거는 말 안 해도 보긴 합니다. 근데 네이버를 왜 보느냐? 예전에 쓰던 사이트들을 안 봐도 되게 됐어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면 어, 다트 같은 거 있죠. 다트 공시 사이트. 여기서 옛날에는 공시를 보고 그랬는데 이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이버에 다 나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치는 거랑 삼성전자 쳐서 이렇게 나온 거랑 네이버에서 삼성전자 치는 거 똑같아요. 네이버 가서 삼성전자 쳐서 삼성전자 들어가서 전자공시 들어가면 여기랑 아까 봤던 다트랑 여기랑 똑같습니다. 이게 아주 예전에는 이 다트 웹페이지를 그냥 긁어 온 게 아니고 그 게시판에 따로 가공해서 넣기 때문에 누락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웹표 자체가 같기 때문에 누락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굳이 다트를 볼 필요가 없다. 접근성이 더 떨어지기만 한다. 또 금융투자협회 이런 것들 있죠. 여기도 뭐 가보면 필요한 정보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개인 투자하는데 쓰지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도 마찬가지. 한국거래소도 이제 여기 증권사별 투자 동향 같은 거 보려고 좀 봤었는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없어져서 그냥 지금은 HTS에서 봐야 됩니다. 증권사별 동향이라고 치면 여기 위에 보면 나와요. 증권사별 매매 동향 쳐서 종목별 증권사 순위 가면 삼성전자에 이제 여기 너무 작은데 삼성전자를 투자한 증권사들이 나오죠. 근데 이렇게 이건 봐도 부질없고 보통 저 같은 경우에 어떤 케이스를 사용할 수 있느냐 응용 버전이 자 여기 증권사별 매매 상위로 옮겼어요. 이 탭으로 옮긴 다음에 지금 저 같은 경우 모건 스탠리로 바꿔놨죠. 모건 스탠리를 왜 해놨냐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가 좀 한번 들어오면 꾸준히 들어오는 그런 외국인이에요. 이거랑 비슷한데 JP 모건은 완전 좀 반대고 걔들은 단타 치는 용도고 그러면 이제 오늘이나 혹은 최근 5일 동안 들어온 외국인들 볼 수 있겠죠. 최근 5일 동안 이제 한국전력이랑 한국생명 같은 경우 많이 들어왔네요. 그 모건 스탠리가. 그러면 주가를 한번 보고 얘는 열심히 들어오고 있구나. 보고 한국생명 하나생명은 뭐 이제 다시 들어오고 있구나. 아 근데 이걸 설명할 게 아니고 사이트 설명하니까 이 정도로 하고 결론은 그런 기타 사이트들이 네이버에 이제 통합돼서 네이버만 봐도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하나 만약에 그 하나의 사이트만 주고 방송해야 된다면 여기 뭐 차트도 있고 토론실도 있으니까 네이버 하나만 켜놔도 충분히 방송을 할 수도 있죠. 제가 최근에 한 몇 달 정도는 번거로우니까 실제로 네이버 하나만 보고 하기도 했고 또 여기서 테마가 뉴스에 안 나온 테마들이 게시판에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트레이딩 뷰 이제 차트인데 얘는 차트의 장점이 국내의 주식, 우리나라 주식 말고 해외 주식도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코인도 나오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지표가 제일 깔끔하게 나와요. 한번 볼게요.
이거를 사이트 이름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요새는 트레이딩뷰 그냥 여기 주소창에 치면 알아서 찾아가요. 치면 나오죠? 여기다가 차트 눌러서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한글로 치고 외국 주식은 이제 그 심볼로 쳐야 됩니다. 삼성전자 쳐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보통주랑 우선주. 보통주를 치고 들어갔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BTC, KRW 치면 위에는 업비트의 차트, 그리고 밑에는 빗썸의 차트. 지금 비트코인이 8,700만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테슬라 같은 거 경우 이렇게 티커로 치죠. 그럼 나스닥에 있는 테슬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걸 왜 써야 되느냐? 여기 이런 도구들이 되게 좋아요. 여기 추세선 같은 경우 이렇게 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긋는 게 한번 이걸 만약에 로그인한 상태로 그어 놓으면 딴 데 갔다 와도 안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까 다른 주식 삼성전자 갔다 왔죠. 삼성전자를 보다가 다시 테슬라를 본다. 그래도 아까 그어놓은 이게 몇 년 지나도 남아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쪽에서 막 추세선을 그어놨다. 그러면 몇 년 지나도 계속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자주 쓰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죠. 피보나치 되돌림. 사람들 많이 쓰는 거. 뭐 38이 어쩌고 62가 어쩌고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상단이랑 저점이랑 딱 이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피보나치가 상당히 좀 잘 맞는 주식이라서 이런 식으로 고점과 저점 한번 이어 놓으면 저항대가 여기 나오죠. 0.618 0.618에서 한번 저항 맞고, 그 다음에 밑에 뭐 또 0.1 여기서 또 지지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자세한 사용법들은 다른 거 찾아보시고, 아무튼 지표가 참 좋아서 저도 지금 또 계속 쓰고 있는. 그리고 앱이 있어요. 앱이 사실 트리프 같은 경우는 앱이 있다. 네이버도 앱이 있고 다 앱이 있죠. 요새는 인베스팅도 앱이 있고, 핸드폰을 쓰니까 앱을 받아서 이제 즐겨찾기를 해놓으면 해외 주식이랑 코인이랑 국내 주식 같이 등록을 해서 쓸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investing.com. investing.com의 용도는 일단 이것도 investing 치면 나옵니다. 위에 나오죠. 주로 용도가 investing.com을 쓰는 사람들은 앱에다가 그 위젯을 설치해서 뭐 선물 같은 거 그런 걸 봐요. 여기 보시면 지수로 가서 지수 선물 같은 거 눌러보면 실시간 지수 선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위에는 스트리밍 선물이고 보통 이걸 봐야 됩니다. 밑에 다우존스. 제가 아까 본 페이지에서 막 S&P 500 사라 막 그런 거 한 3년 전에 찍었는데 그때 2,500이었는데 지금 2배 같네요. 나스닥 100이랑 S&P 500 이런 선물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영문에서 볼 수 있기, 또 그 뭐냐 HTS에서도 볼 수 있어요. HTS는 대신 미니라고 써 있습니다. 미니 뭐 500 이렇게 돼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미니 1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용도가 이제 위젯 같은 거 설치해 놓고 낮에 미국 주식이, 오늘 밤에 미국 주식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전체적으로 빨간색이냐 혹은 파란색이냐, 그거에 따라서 종가 베팅을 하거나 혹은 장 마감할 때 내일까지 끌고 갈 것이냐 뭐 그런 걸 판단하는 용도인데, 사실 좀 비판적으로 보면 그러한 게 이미 우리나라 주식에 실시간으로 다 반영이 돼요. 기관들이 선물을 보고 우리나라 주식을 더 사거나 팔거나 하기 때문에 이미 사실 반영이 다 돼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보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아까 말했던 거
선물 같은 경우는 HTS에서 선물 치면 뭐 미국 지수 선물 이렇게 나오겠죠. 아까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미니 나스닥 100, 미니 S&P 500 이런 지수들. 그리고 뭐 많이들 보는 거 핀비즈 보면 핀비즈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보기 편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이런 차트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약간 뭔가 시각적으로 되게 좋죠. 예전에는 애플이 제일 컸는데 MS가 이제 더 커졌고 엔비디아가 막 커지고 있고 그리고 막 오르면 빨간색이고 그 오르면 초록색이고 떨어지면 빨간색이고 막 그렇게 나오는 것들 그냥 추가 정보들도 많고요. 그런 용도. 여기 실적을 뺐군요. 실적이 인베스팅 다시 가볼게요. 실적 같은 경우에 여기 위에다가 실적 치면 이게 만약에 혹시 영어로 나오는 분은 여기 아마 이게 여기 태극기 표시해서 이게 영어로 돼 있을 거예요. 영어로 돼 있으면 영국어로 하나? 영국어로 하면 영어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바꾸면 한국어로 나오고 한국어로 나온 다음에 한국어로 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실적 치면 실적 어디 갔어? 왜 안 나오죠? 실적 캘린더 실적 발표 캘린더가 있어야 되는데 검색어를 잘못 쳤나봐요. 여기 있다. 실적 발표 캘린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실적 발표가 쭉 나오죠. 그럼 여기서 필터를 수정해야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 저장되는데 로그인 안 하면 여기서 눌러서 쓸데없는 것들, 미국 같은 것들 해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하기 눌러주면 한국만 딱 남죠. 근데 이게 사실 잘 안 나와요. 미국 주식들은 되게 잘 나오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이게 사실 맞지가 않는다. 어제 발표한 것들도 보면 어제 발표한다고 해놓고 실제 발표한 거는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셀트리온이나 ISC 이렇게 나온 것들. 그래서 미국 주식은 이제 실적 발표 캘린더로 보는데 한국 주식은 이걸로 보는 게 아니고 실적 발표라고 그냥 치면 그 FN 가이드 그래 FN 가이드 가서 봐야 돼요. FN 가이드로 써야겠다. FN 가이드는 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지금 안 깔아봐서 저도. 근데 발표는 이제 실적 발표 같은 건 이제 분기에 한 번씩밖에 안 보니까 자주 쓰는 용도가 아니라서 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딱 보면 실적 캘린더로 바로 가죠. 검색어를 그렇게 쳐서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 옛날 UI죠. 이거 보세요. 2월달 같은 경우 이거 누르면 이거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안 넘어가요. 2월 이런 식으로 가면 최근에 만든 UI 같은 경우면 이렇게 리스트가 길면 늘어나야 되는데 무조건 이거 고정 크기로 4칸 박아놨네요. 이거 뭐야 이거 뭐죠? 2013년 우수 사이트라고 돼 있네요. 11년 전에는 우수 사이트였는데 지금은 이거 심각하네요. 이거 잠깐만 뭐야 이거 코드가 잘 안 보이긴 한데 대충 옛날 자바스크립트로 찌그러 놓은 것 같아요. 아마 뭐 외주를 줬겠죠. 외주를 주고 이거 한 개발자 이미 거의 늙어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은 아무튼 잘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제 3월 달에 이제 발표하는 것들이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는 이런 것들 한일진공 한번 볼까요?
발표할 만한 거. 이게 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어제 발표한 거 하나 볼게요.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가 보자 28일이죠. 29일인가? 29일 같은 경우에 큰 게 하나 있는데 셀트리온이 이때 있을 텐데. 아, 이거 너무 보기 힘들다. 아, 여기 있다. 지금 살짝 넘어왔거든요. 아, 이거 눈이 침침해서 이제 빨리 넘기면 보이지가 않네. 아까 셀트리온 봤는데. 또 넘어갔다. 셀트리온 찾다가 이거, 아, 여기 있네. 셀트리온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셀트리온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실적 체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실적 전에 발표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실적이 나오면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별로 오른 것도 없지만 실적이 나오고 나면 떨어진다. 심지어 근데 셀트리온은 그 예측보다 좀 낮게 나왔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오르면 그 다음에 실적 발표하면 안 좋다. 평균적으로 그래요. 물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아닌 예를 하나 들면, 아까 TV가 켜져 있나? 이거 로그인 안 했더니 계속 이게 뜨는데, TV로 보려고 그랬더니 볼 수가 없네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워낙 또 몇십 조 나오니까 오르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아까 보담한 게 캘린더에서 그냥 다음 걸 보죠. 과거 얘기하지 말고 3월달. 자, 금요일날 발표. 3월달 오늘 발표니까 오늘은 3일째 휴일이라서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될 텐데, 3월 1일날 반영, 그 발표하는 것들이 다음 주에 반영되겠네요. 3월 4일날에. 그러면 더존비지온, 한일진공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반대로 얘는 지금 일단 다른 이슈 때문에 오른 게 좀 안 좋긴 하지만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렇게 빠졌죠. 근데 실적 발표를 이때 하잖아요. 그러면 실적 발표가 평타랑 좋게 나왔을 때는 오른다. 낮게 나왔을 때는 보합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실적에 대한, 실적 전에 이렇게 방향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반대로 갑니다. 실적 전에 올랐을 경우에 실적이 좋아야지 보합이고, 아닌 경우는 다 마이너스. 이게 뉴스 매매랑 똑같거든요. 실적이 나오기 전에 오르면 실적 발표하면 떨어지고, 실적이 나오기 전에 떨어지면 실적 발표했을 때 실적이 안 좋아도 오를 경우가 생기고, 뭐 그렇게 됩니다. 보통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참고하기 위해서 실적을 보는 거죠. 이미 실적 좋을 것 같아 해서 기대해서 잔뜩 올랐으면 이미 그건 긁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자기가 들고 있는 주식이 실적 발표 전에 올랐다. 그러면 실적 발표 전날 파는 게 제일 좋다. 그렇고, 여기까지 했네. 그리고 이제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 사실 비상장 주식보다는 요새 공모주를 많이 하니까 공모주 본데 쓰죠. 근데 공모주도 지금 앱을 많이 쓰니까 그런 거 많죠. 피너츠 주식 혹은 공모주 제가 쳐보니까 앱이 한 서너 개 나오던데, 그 돈도 못 버는 앱인데 그걸 왜 이렇게 열심히 만든지 모르겠지만 쓰는 입장에서는 감사하죠. 공모주 같은 경우 이것도 공모주 현황 이렇게 칩니다. 사이트 이름 치는 것보다 이렇게 치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 사이트 이름 치면 이거 메인 페이지로 가는데, 공모주 현황이라고 치면 상세 페이지로 바로 들어오죠.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공모주 요새 하는 거 일정이랑 어느 주관사인지 이렇게 나오고요. 아, 예전에는 그런 거 있죠. FPO 스탁 이런 거. 이런 데 가서
기업 설명회 영상 올라온 것들 업로드 된 거 봤는데 지금 유튜브가 워낙 잘 되니까 그 기업 설명회 영상을 유튜브에 미리 다 올려요. 그래서 저기 갈 필요가 없고 그런 사이트들이 다 필요가 없어졌고, 예를 들어 KNR 시스템 있잖아요. 이런 거 유튜브에 그냥 치면 됩니다. KNR 시스템 기업 설명회 치면 여기 나오죠. 이런 게 예전에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사이트에 올라왔던 건데 지금 유튜브에 그냥 나오기 때문에 여드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사실 이 영상조차도 볼 필요가 없다. 요즘 같은 경우 보면 그냥 더블인데 이거 봐서 뭐합니까? 그런 거. 그래서 기업 설명회 영상은 조회수가 800회인데 옆에 수요 예측은 1.9만 회죠. 다들 그냥 이것만 보면 된다. 그래서 뭐 그런 거 맞죠? 공모 주린이 이런 아저씨들 이런 데 가면 이제 그 경쟁률이랑, 예를 들어 뭐 풀로 대출을 해서 넣었을 때 얼마면 더 이득인가 뭐 그런 것들, 오히려 이제 실시간 이런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지 그런 옛날같이 이런 사이트 찾아가지 않는다. 변했죠. 그리고 비상장 플러스, 요거는 제가 최근에 영상을 하나 찍어야겠다 생각했는데 보다가, 이거는 두나무에서 만든 비상장 플러스란 건데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깔끔하게. 두나무 예를 들게요. 그러면 두나무에 대한 이렇게 시세가 나오고 현재 시총 4조, 그리고 더 좋은 거는 투자 정보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예전 매출도 정리가 깔끔하게 돼서 나와요. 저는 지금 방송을 이거 보다가 찍을까 생각한 게 빗썸을 하나 일단 한 주 사서 방송 한번 찍으려고 하는데, 이거 살려면 그거 해야 돼요. 앱을 깔아야 돼요. 여기는 이제 사이트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 거고, 시세 정보 혹은 투자 정보에서 더 보려면 앱을 다 깔아야 됩니다. 그런 용도로 쓰고 있고, 자, 그 다음에 환경 컨센서스. 환경 컨센서스 예전에는 참 많이 썼었죠. 근데 이것도 용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환경 컨센서스 가면 여기 하이브 누르면 이제 리포트 볼 수 있어요. 지금 로그인 안 해서 못 보는데 로그인 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가 없어졌느냐? 요즘은 여기 뉴스 보시면 아까 하이브 눌렀죠? 하이브 같은 경우에 여기 뉴스 가서 그냥 리포트 치면 사람이 정리하는지 챗GPT가 정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챗GPT 같은 걸로 정리하겠죠. 요새 귀찮게 그거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리포트 정리된 내용이 나와요. 자세하게 풀로 다 읽고 싶으면 아까 가서 아까 여기 가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한경의 약간 단점이 그 메이저 증권사들 있잖아요. 완전 메이저 몇 군데 증권사들은 한경에 리포트를 안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도 뉴스에서 리포트 치면 리포트 브리핑으로 다 요약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는 없고, 뭐 그렇게 하면 이제 정리가 되겠는데, 이게 다른 분들이 이제 봐야 되는 사이트 정리한 거 보면 뭐 핀비즈 이런 걸 비롯해서 외국 사이트들 되게 많이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 처음에 우아하지만 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해놓은 것도 이걸 다 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자기한테 맞는 것만 봐야 되는 거고, 많이 본다고 돈 잘 버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만 다 취사 선택하는 게 중요하니까 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못 보시고, 아무튼 이제 업데이트를 해놨으니까 또 한 몇 년간 유지해야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